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처음부터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 너무 그렇지. 그렇지만 강의 도중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 드디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기 시작했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시간 부분을 빼고, 시간 부분에 대한 의존성은 우리 간단하게 oscillating 펑션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거는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예로 다음과 같은 infinite potential well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문제를 풀어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해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랑 여기서 양쪽 경계면에선 파동함수가 0이다. 요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 포텐셜이 없으니까. 요걸 푸니까 우리 요 양을 A 사인 뭐냐면 A 사인 요 방정식 우리 많이 본. 자, 정말 이런 방정식 많이 봤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본, 이거의 가장 일반적인 건 사인 kx랑 코사인 kx인데 x가 0일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으면 코사인 kx는 있을 수가 없고 b가 0이고 a 사인 kx x가 0일 때 0이고 x가 a일 때 0인 조건을 써야 되니까 라지 a는 0이 아니니까 이거 쓰면 k가 a분의 n파. 그래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디스크리트하죠. 그죠? 디스크리트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면 퀀텀이라는 게 처음에 왜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물론 프리 파티클이나 이런 프리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웨이브 넘버가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 수소 원자 이런 것처럼 소위 우리가 그런 걸 갇혀있는 속박 상태, 바운드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 바운드 스테이트의 특징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디스크리트한 경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소위 에너지가 퀀타이즈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퀀텀이고 사실 또 여러분들이 이 첫 강의에서 들어본 것처럼 플랑크가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을 풀 때 제안했던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미니멈이 존재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그 미니멈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미니멈이 있다는 거는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개의 에너지를 퀀텀이라고 하죠.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큰 특징을 봤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그거 안 했잖아. 뭘 안 했지? 이걸 다 풀었는데 다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게 주어지고 요때 따라서 요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 맞나? 아이겐 펑션 이제 n을 써야지. n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퀀텀 넘버라고 해요. 퀀텀 넘버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이 n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퀀텀 넘버를 가지는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이 뭐냐? A sin kx로 쓰면 안 되지. k를 이제 a분의 n 파이 x 이렇게 써야 되죠.
또 우리 다 한 게 아니죠. 다 한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A를 아직 안 정했잖아. A를 아직 안 정했는데 우리가 뭐지? 이게 probability amplitude라고 했으니까 probability amplitude라는 뜻은 요거를 절대값에 제곱을 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돼야만 probability, 요 unx라는 게 probability amplitude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normalize를 해서 A라는 normalization constant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냐? 제곱하면 사인 제곱이잖아. 그렇죠? 이거를 모든 x의 영역에서 적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x가 0부터 a 사이에서만 0이 아니니까 딴 데서는 다 0이니까 0부터 a까지만 해도 되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5가 아니고 우리 이런 거는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사인 공식을 쓰면 2n 파이 x 사인 제곱 세타는 이건가?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쓰면 뒤에 있는 걸 적분하면 뭐 앞에 부어놓은 사인 요거에 비례하니까 사인 요거에 비례하면 n이 0은 아니죠. 사인 요거에 비례하는데 거기다가 x를 제로를 집어넣으면 0 a를 집어넣으면 2n파이 사인 2n파이는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에 기여를 하지 않죠. 2분의 1만 기여를 해. 2분의 a죠. 그러면 따라서 요거에다가 a 제곱을 곱한 게 이게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가 되죠. 아니 절대값 a의 제곱만을 구했는데 a를 어떻게 양수로 택하나요? a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컴플렉스 페이스를 갖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지난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글로벌, 오버올 페이스는 물리 피직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는 가장 간단한 수로 고르면 돼. 이렇게 고르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unx는 그다음에 EN은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1부터 다음과 같이 풀면 우리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대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문제를 다 풀었죠. 근데 이것만 다 풀면 그거 하나 이제부터 여러 가지를 봐야죠. 이렇게 풀면 여러 가지 성질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성질은 뭐냐면 첫 번째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가 뭐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걸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잠깐. 여보세요? 지금 강의 중이에요. 나중에 걸어주세요. 네. 그라운드 스테이트. 미안. 내가 강의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 걸었네. 그라운드 스테이트. 뭐, 그게 뭐지? 여기서 보면 제일 작은 게 n이 1일 때지 뭐. 그죠? 이 1. EMA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전 클래시컬 피직스랑 우리 비교를 하면 최소의 에너지가 있다. 그게 고전 물리랑 다르다. 왜 그러냐면 고전적으로는
고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이 안에 에너지가 아무 값이나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0인 경우도 있죠. 정지하고 있는, 입자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비해서는 양자역학에서는 반드시 제일 낮은 에너지도 0이 아닌 에너지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놀랍다. 라고 해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큰 차이점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비유야. 왜 잘못된 비유냐? 우린 파동이잖아. 파동이면 여기가 0인 거랑 여기가 0인 파동을 생각해보면 고전적으로 비교할 것은 이 포텐셜 안에 있는 입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나쁜 비유라는 나쁜 분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적절한 비유를 하자면 양쪽 끝이 고정된 파동 이게 뭐야? 기타줄이죠. 기타줄의 파동과 비교하는 게 제일 낫죠. 기타줄의 파동은 제일 낮은 게 요게 반파장이 되는 스탠딩 웨이브가 존재하는 거죠. 그 스탠딩 웨이브에 해당되는 거를 입자인 경우에 생기는 제일 작은 에너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는 여기 있는 아이겐 펑션 요거의 제곱 지금 리얼 펑션이니까 그냥 절대값의 제곱이지만 뭐 제곱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렇지만 일반성을 잃지 않으려면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게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probability죠. probability density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x의 기대값이 얼마냐? x의 기대값은 얼마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로부터 a까지 이거 계산해야 되죠. x 이거 계산이 쉽나? 계산이 쉽나? 안 쉬운데? 할 수 있죠. 이걸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걸 썼는데 안 할 수도. 내가 원래 내 계획에 없었던 계산인데 이게 왜 나왔지? 어쨌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x 앞에 있는 거 사인 제곱 a분의 n파이 x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 2분의 1 x 1 마이너스 코사인 a분의 2n파이 x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2분의 x는 이러고 적분을 하면 되지. 이거 제로부터 2분의 a까지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 4분의 4분의 a제곱. 이거는 적분을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네. 좀 이따가 해. 좀 이따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 아이씨 조금 이따가. 이렇게 무식하게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사실 계산하고 싶은 건 운동량에 대한 expectation value였는데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더 멋진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IH 바 UN 곱하기 DUN DX 이건 뭐냐면 이거 이랑 같죠. 이건 뭐야? 미분한 걸 적분하니까 UN 제곱을 A에서 하면 0 밑에서도 0 X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값은 0이죠.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가는데
주어진 시간에 이쪽으로 가는 거 반, 이쪽으로 가는 거 반이면 합하면 0이네.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파동으로 생각하랬잖아요. 파동이 스탠딩 웨이브면 어떻게 되나? 스탠딩 웨이브가 뭐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파동, 이쪽으로 움직이는 파동 두 개 섞은 거죠. 이쪽으로 가는 운동량, 이쪽으로 가는 운동량 더하면 0이 되죠. 뭐 어떻게 하든 마찬가지죠. 이게 0이라 이거예요. P제곱은 이건 2m분의 2m이네. un이라는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으면 에너지는 결정이 돼 있죠. 에너지가 딱 하나야. 그러니까 기대값을 취해도 이게 바로 이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2m 곱하기 2n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숙제에서도 주어진 것처럼 델타 P는 스퀘어 루트 P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게 0이니까 A분의 N 파이 H반. 델타 X는 우리 아까 안 계산했지. 물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그렇죠? 우리 대략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으니까 A이지 뭐. 그러니까 델타 P 곱하기 델타 X는 하이젠버그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 세 번째는 운동량에 대한 기대값.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기대값을 봤더니 이건 우리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H바 제곱 UN 스타 D squared UN dx 제곱이죠.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 ddx un 스타 dun dx 먼저 하나 이렇게 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체인 룰을 쓰면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한 거 더하기 요거 그려두고 두 번째 거 미분한 게 바로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한 걸 하나 더 쓴 거죠. 그걸 빼줘야지. 그리고 적분을 하면 요거는 토탈 요거의 전체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다시 적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바운더리 값에서 바운더리에서 요거의 값을 대입하면 되죠. 이건 잘 몰라도 이거는 un이 a랑 제로에서 0이니까 이게 0이야. 남는 게 요거밖에 없죠. 이거는 dun dx의 제곱이죠. 절대값의 제곱이죠.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너지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커지죠.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커져야 되죠.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요게 커져야 돼. 요게 커지려면 밋밋한 것보다 막 오실레이션을 하면 이게 요거의 값이 더 커지죠. 따라서 파동함수가 우리 이런 거 우리 이것과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 어떤 기준점으로 물론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면 말이 안 되지만 기준점을 잡으면 오실레이트를 하면 0을 지나는 점의 개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노드라고 불러요. 마디죠. 노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이 커져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의 노드가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의 expectation value는 커져요. 우리 다음 것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죠? n이 커지면 노즈가 많아지고 그러면 K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observation. observation 중에 하나가 뭐냐면 UN 스타 아까 이거 절대값의 제곱만 봤는데 다음과 NM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건 어떻게 하죠? 아까 normalization A of square root의 제곱을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 어떻게 사는지 이게 사인이잖아. 근데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의 합으로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보면 코사인 두 개를 합한 거. 빠졌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보면 알지 이제. 이게 코사인 n 파이, 코사인 m 파이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플러스 사인 n 파이, 사인 m 파이. 이거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은 상쇄가 되고 2배가 되니까 요 2배를 앞으로 2로 나와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배 사인 요 곱이 요거랑 같은 거죠. 자, 우리 요거 코사인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됐어. 여기서 n과 m은 positive integer, 양의 정수예요. 자, 양의 정수면 이건 0이 될 일이 없어. 이거 적분하면 앞에 상수가 있지만 사인이죠. 사인 제로를 집어넣으면 0. A를 집어넣으면은 파이의 정수배야. 사인 n 파이는 0이죠. 그죠? 이게 0이야. 앞에 있는 것도 n과 m이 다르면 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0이 되죠. n과 m이 같으면 이걸 적분하면 n-m분의 1이 되니까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적분할 수 없잖아요. n과 m이 같으면 이게 0이야. 그럼 1이죠. 적분하면 a죠. 1이죠. 그래서 우리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아니면 0이야. m과 n이 같은 경우 m과 n이 다른 경우.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하나로 크로네커 델타. 다음과 같이 써요. 이거는 뭐냐? 요거예요. m과 n이 같을 때 1, 다르면 0이라는 걸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랑 비교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3차원에서 단위 벡터 i, j, k 햇을 쓰죠.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를 E1, E2, E3라고 씁시다. 이래야지 3차원일 땐 되고
뭐 n 차원일 경우에는 이게 1부터 n까지 가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면 단위 벡터. 이건 어떻게 되죠? i와 j가 같을 때는 1, 다르면 수직이니까 0이죠. 다음과 같은 관계를 주죠.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이 벡터들은 유닛 벡터고 서로 i가 j가 다르면 수직하니까 수직한 오소고널에다가 각각이 노멀라이즈 됐다 그래서 오소노멀러티라고 불러요. n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단위 벡터를 각축의 평행한 단위 벡터들을 모아놨을 땐 이렇게 되죠. 요때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우리가 그 공간에서 유클리디안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죠. 베이시스 벡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3차원의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거는 스칼라 프로덕트는 아니지. 좀 희한하죠. 그렇지만 나온 결과는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유닛 벡터들, 카티션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유닛 벡터들이 만족하는 오소노멀 컨디션을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요 E1, E2, E3가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을 스팬한다고 얘기해요. 스팬한다는 건 만든다는 얘기예요. 말이 E1, E2, E3는 3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스팬한다. 어우,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네. 무슨 뜻이냐면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요 세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우리가 요거가 베이시스 벡터인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좀 이따가 지금 하지 않지만 약간 맛을 보면 우리는 요게 펑션으로 이루어진 스페이스를 생각할 거예요. 펑션으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 펑션의 기본적인 그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매트릭을 주는 것 같은 매트릭이 뭐냐 하면 우선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고 요 조건에 대응되는, 다시 말하면 요게 마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 벡터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함수로 이루어진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예요. 물론 이게 무한히 많죠. 무한히 많은 차원이지만 우리 머릿속 무한히 많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우리가 orthonormal relatio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까 우리 요게 3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UNX의 집합은 뭘 스팬하냐? 아까 인피니트 포텐셜 외래에서 존재하는 파티클의 임의의 함수는 그 임의의 함수는 반드시 양쪽 끝 바운더리에서 웨이브 펑션이 0이 되는 임의의 함수들의 집합은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복잡해지지? 그죠? 그래서 이게 베이시스 펑션이야. 그래서 마치 요게 스칼라 프로덕트, 우리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하는데 그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응되는 함수들의,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스칼라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하죠.
이너 프로덕트는 함수인 경우에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 경우엔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바운더리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어렵다. 또 하나는 이제 문제를 좀 더 재밌게 만든다. 문제를 좀 더 재밌게 만들면 우리 이제 지금 요 얘기는 요 한 주제만 더 얘기하고 다시 이 강의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 하나만 있지 않아요. 하나만 있지 않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왜 내가 하필이면 좌표축을 이렇게 잡았어? 이쪽이 0이고 이렇게 되는 거. 좌표축은 내 맘대로 잡을 수 있잖아. 근데 1학년에 일반 물리를 배울 때부터 좌표축은 여러분이 좌표축을 잡는 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좌표축을 마음껏 써라. 근데 어떻게 쓰냐고? 문제를 풀기 아주 쉽게. 문제를 풀기 아주 쉽게 잡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가장 대칭성이 많도록 좌표축을 잡아라. 그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혹은 과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얘기죠. 대칭성이 많도록 좌표축을 잡아라. 말은 좋지.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요 가운데를 원점으로 잡으면 어떤데? 그럼 나는 좌표축을 이렇게 잡고 싶어. 이렇게 잡고 싶은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 앞에 있는 거랑 뭐죠? 좌표축을 여기서 원점을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 거죠. 혹은 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2만큼 이동한 거죠. 이거에 따라서 피직스가 달라지진 않아. 여기서 말하는 피직스가 달라질 때 피직스가 뭐야?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달라지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왜 이래? 에너지 아이겐밸류? 에너지 아이겐밸류 똑같아야 될 거야. 웨이브 펑션도 이걸로 쉬프트를 하면 되지. 근데 그럼 이게 뭐가 대칭성이 있냐? 대칭성이 더 있지. 무슨 대칭성이 있죠? Y축에 대해서 미러 시미트리가 있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똑같죠.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잡으면 앞에서 잡았던 좌표축과는 달리 우리가 이 시스템에 있는 대칭성을 더 보기 좋은 좌표축을 잡게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에 대한 바꿔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시미트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나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럼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스 똑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놓고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여기서 A와 B가 둘 다 있죠. 그렇게 해서 A와 B를 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사실 맞는 방법이죠. 근데 문제 푸는 프로블럼 솔빙에서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라. 되도록이면은 아주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 가장 최소한의 시간으로 풀어라. 피직스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포텐셜을 x 2분의 2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식에다가
전체 시스템을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게 뭐야? sin A분의 파이, A분의 N 파이 X잖아. sin A분의 N 파이 X 2분의 A가 더 들어갔으니까 2분의 N 파이. 이거를 전개해요. 아이씨, 2분의 N 파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것도 있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네. 코사인이 더 나타났네요. 더럽네요. 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같으면 다음 같은 게 아까는 사인이었는데 이제는 코사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요거는 사인 2분의 n파이는 n이 짝수면 이게 0이야. 그죠? n이 짝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나 1이죠. 근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나 1이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버올 사인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n이 1, 아니지. 그거 뭐랬지? n이 2, 4, 6 이렇게 짝수가 돼 있는 경우에는 sin a분의 n파이 x야. x에 비례해. 그죠? n이 1, 3 오면 요게 0이니까 뒤에 것만 남네. 그래서 unx는 이제 둘로 나눠야지. 물론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아까랑 똑같이.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뭐야? 그라운드 스테이트 n이 1일 때죠. first excited state는 두 번째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위에, 그러니까 사실은 n이 2인 상태인데 맨 밑에 거를 n이 2면은 second excited state라고 쓰고 싶으나 제일 밑에 걸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잡았기 때문에 n이 2인 게 first excited state죠. 사인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퀀텀 넘버가 하나씩 높아질수록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을 반복하죠. n이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U1X죠. 근데 요거는 당연히 요거는 코사인 요게 주어지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겐 펑션이 두 개의 세트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세트가 뭐냐? 요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이분 펑션이야. 밑에 있는 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오드 펑션. 그러니까 아이겐 펑션이 이분 펑션과 오드 펑션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p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패러티 트랜스폼 하면 P psi X는 마이너스 X야.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X를 또 X라면 psi X죠. 그러니까 P 스퀘어의 아이겐 밸류가 1이죠. 그럼 P의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패러티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함수는 even 펑션과 odd 펑션으로의 적당한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여기 나타나는 해밀토니안을 보면 요렇게 좌표축을 잡으면 요거는 P가 고전적으로 보면 dx dt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P는 마이너스 P로 바뀌죠. 근데 P 제곱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요건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이에요. 아까처럼 좌표축을 잡으면 이렇게 좌표축을 잡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잡으면 이렇게 생기지 포텐셜이. 그러니까 다르죠. 시스템이 달라지지. 패러티에 대해서 시스템이 달라지는 시스템이죠, 이건. 그렇지만 이렇게 잡으면 x를 마이너스 x로 해도 똑같죠, 포텐셜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요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좌표축을 잡으면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고 해요. 나중에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겠지만 해밀토니안이 패러티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솔루션은 반드시 그 패러티에도 아이겐 펑션이 돼야 돼요. even 펑션과 odd 펑션이 있죠. 더군다나 재미있는 사실은 특히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얘기하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해밀토니안과 같은 시미트리를 가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시스템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코사인 a분의 파이 x죠. 이것도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even 펑션이니까. 그거를 너무 나갔나? 어렵게 얘기하면 해밀토니안의 시미트리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해밀토니안의 시미트리를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1차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진 애텀을 배울 텐데 하이드로진 애텀인 경우는 뭐죠?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에 의존, 소위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죠. 그 경우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도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해밀토니안과 같은 시미트리를 가져요. 놀라운 사실이죠. 좋아. 외우기 좋아.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예외가 있으니 해밀토니안이 가지고 있는 시미트리가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페로마그넷인 경우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자성 물질을 배울 때 강자성 물질을 배웠죠. 페로마그넷. 그게 뭐죠? 각각의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들이 있는데 도메인을 형성해서 있지만 한 도메인 안에서는
원래 해밀토니안은 이 스핀들의 썸이어서 방향에 무관해요. 다시 말하면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어요.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는 뭐죠?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지 않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부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건 이런 시스템을 안 배워요. 이건 대학원에 가서 배워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우는 거는 항상 해밀토니안과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같은 시미트리를 가지는 걸 배워요. 이런 경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해밀토니안의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경우, 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니까 별 희한한 짓을 많이 했죠. 이름도 붙였어. 이름도 어려워.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 이것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입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입점을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기본적인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란 건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해밀토니안 시미트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예요. 이건 너무 얘기가 복잡해져서 이건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돼요. 듣고 나서.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더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좌표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주 대칭성을 많게 만드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좀 더 그 시미트리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조금 아까 했던 요 관계를 봅시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3D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가 있으면 그 스페이스에서 이무의 벡터는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고 하죠. 어넬로지로 요걸 보면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이무의 함수는 요 에너지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나?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리니어 엘지브라의 용어를 빌면,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리니어 엘지브라를 가서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불러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의 집합은 complete set을 이루어요. complete set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해밀토니안으로 기술하는 입자의 임의의 웨이브 펑션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어널로지가 있죠. 여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요거로 그러니까 다시 요거로 임의의 벡터를 요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어떻게 보면은 베이시스 벡터가 함수잖아.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밀토니안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좀 더 자세한 수학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수학적인 용어랑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뽀개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기본적인 양자역학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사실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다 나온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수학 강의가 아니니까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나온 개념을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막 쏟아 넣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배우는지 양자역학을 배우는지 모르죠. 그렇죠? 지금 이제부터 그쪽으로 가는 여러분들한테 세뇌 작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뇌 작업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외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지기가 어렵지. 그래서 뭐냐면 여러 example, 여러 예. 그 중에서 지금 infinite potential where를 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예에서 이런 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좀 더 확장하면 좀 일반화 시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건 너무 수학이 세서 나는 이 양적학을 괜히 들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이거는 그쪽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수학적인 얘기를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질문? 요번에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네? 그 질문을 안 하나? 아니면 요새 온라인상에 아바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아바타로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지? 자, 그래서 질문이 없다면 completeness relation을 보는데 뭐냐면 우리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건 지난 학기 학생들은 너무 수다스러웠는데 임의 함수? 무슨 임의 함수? 우리가 infinite potential well에 다시 우리 처음에 이걸 풀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걸로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요 문장은 앞에 있는 infinite potential well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관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퓨리에 시리즈를 볼 때 퓨리에 시리즈 일반적으로 퓨리에 시리즈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퓨리에 시리즈로 쓸 수 있죠. periodic function인 경우에 그 중에서 요걸 만족하면 코사인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퓨리에 사인 시리즈에 대한 정의예요.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는 퓨리에 사인 시리즈 요런 거 다음 같은 퓨리에 사인 시리즈 앞에 적당한 코에피션트를 붙인 거 요거에 대한 퓨리에 사인 시리즈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퓨리에 시리즈를 이제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요게 우리가 조금 아까 구한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야. 그죠? 그래서 앞에부터는 적당한 노멀리제이션을 우리 적당히 다시 써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임의의 함수는 이걸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는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문이 들지. 오케이. 이건 퓨리에 사인 시리즈라고 합시다. 그래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럼 임의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혹은 다른 포텐셜에 대해서도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x의 함수야.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도 그러면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지.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 그럼 그 아이겐 펑션도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를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의 리니어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의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 1, 좀 있다가 특별한 경우 2, 특별한 경우 3 쭉 보여준 다음에 그런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음같이 된다 이거예요. 좋았어. 그러면 교수님이 하도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좋아. 딴 건 몰라도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면 그러네.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눈을 부릅뜨고 팔짱을 딱 끼고 비판적인 눈초리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실 건데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뭐냐 이거야. AN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AN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AN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죠? 아까 구한 우리 오소노멀 릴레이션을 이용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 um 스타 x를 곱한 다음에 제로부터 a까지 적분을 해. 다음같이 쓰고 순서는 항상 바꿀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의 셋만 가지고 하니까 다음같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잖아. 델타 mn이죠. 이거 서메이션을 어떻게 하나? n에 대한 모든 서메이션을 하는데 n이 m과 다르면 전부 다 0이야. 살아남는 거 하나는 n이 m일 때만이죠. 이게 am이야. am은 이렇게 구해요. 따라서 an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벡터 a가 있는데 A1, A2, XY 3차원 공간에서 AI 번째 건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아까 요게 우리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AN은 푸사의 X 중에 UN 성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럼 시간의 의존성까지 다 집어넣는 거는 어떻게 쓰냐? 우리가 결국 쓸 거는 뭐냐면 이것까지 다 써야 우리가 시간에 의존하는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AN은 그렇다고 쳐. AN은 푸사의 X 중에 UN의
성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것까지는 우리 이해가 가.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그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다시 보면 우리 아까 우리 지난번에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썼는데 un이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un 함수예요. 지금 보면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고 특정한 아이겐 펑션에 대해서는 특정한 아이겐밸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었어. 그죠? 그럼 H의 expectation value,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정의대로 쓰면 되지. 이거죠. psi 대신에 우리 아까 썼던 거 써. 다음과 같이 써요. 그러면 H를 적용하는데 요거는 상수니까 쭉 서메이션 안으로 들어와서 요거는 여기에다 작용하는 거죠. 여기다 작용하면 뭐가 된다고? H라는 오퍼레이터를 아이겐밸류로 바꿔 쓸 수 있죠. 다시 지우개. 좋은데? 다시 펜. summation n an 바꿨으니까 en. 다음과 같이 됐죠.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근데 약간 다른데. an은 un 스타 psi죠. 양변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an 스타는 un psi 스타죠. un psi 스타. 요게 뭐냐면 an 스타예요. 이 표현을 보니까 재미있네. en 곱하기 2값 하나의 모든 가능한 n 값을 더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어디서 봤다는 거야? 이게 확률이면 en을 가질 확률이면 확률 곱하기 그 에너지, 이게 바로 expectation value의 definition이죠. 그래? 정말 an이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잖아. 뭔데? 이게 1이 돼야 되죠. 아까처럼 똑같이 써봐. 요게 아까 뭐라 그랬죠? an 스타라고 했죠. 그 조건을 만족하네. 그러니까 an의 절대값의 제곱이 에너지 상태, 아이겐밸류 en을 가지는 상태를 probability에 해당되네. 그 조건을 일단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시켰네. 여기서 양자역학에서 측정이 항상 제일 어려운데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가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하면 혹은 임의의 다른 물리량, 측정하면 우리는 그거의 아이겐 밸류만 측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하면 인피니트 포텐셜 외에서는 측정하는 값은 EN 중에 하나밖에 측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AN 제곱이 probability죠. 위에 있는 이걸 보면 이 AN 제곱이 EN을 측정할 probability에 해당되죠. 이렇게 익스펜드를 하면 요거는 UN 앞에, 아이겐 펑션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이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되는 함수에서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에너지 EN을 측정할 확률은 AN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측정했어. 그럼 한번 측정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EN 값을 가질 수 있지만 한번 측정하면 그 중에 하나 EI라는 걸 측정했다고 이거예요. 측정한 다음에 다시 그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측정하면 똑같은 게 나와야죠. 측정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올 수 없잖아. 한번 측정하면 똑같은 에너지 값을 계속 측정해야죠.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 그 아이겐 스테이트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스츄레이트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 파동함수가 갑자기 변해. 이 I를 측정했다면 이런 막 섞여 있던 게 UI라는 웨이브 펑션으로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양자역학 교재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컬랩스 한다고 얘기해요. 혹은 디케이 한다고도 얘기해요. 웨이브 펑션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 기대값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측정할 때마다 그럼 측정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측정하면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럼 이 기대값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측정은 어떻게 하냐? 머릿속으로 풋사이로 기술되는 시스템이 똑같은 시스템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우리 앙상블이라고 얘기해요. 앙상블 뭐 말은 고상하지만 똑같은 상태를 모아놨다 이거야. 요거 측정해. 요거 측정해. 요거 측정할 때마다 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없죠. AN의 제곱의 확률로 에너지 EN, 그래서 요건 E, 뭐에서 E1, E4, E3, E1. 계속 이렇게 쭉 나오죠. 똑같은 상태, 처음 준비한 상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측정을 했을 때의 기대값이에요.
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계속 측정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한 스테이트 가지고는 쫙 변하죠. 이게 양자역학에서 가장 큰 측정에 대한 가설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역학 혹은 우리가 여러분이 일반 물리에서 배운 거를 보면 꼭 성립하지는 어널러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폴러라이저를 생각해 보면 편광판 폴러라이즈에 unpolarized wave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막 제멋대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지만 한번 폴러라이즈를 지나면 그 폴러라이즈의 방향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폴러라이즈 된 웨이브만 남죠. 그 뒤에 웨이브는 계속 그 폴러라이즈 된 파동으로 계속 진행하죠. 그죠? 그거랑 어널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톤도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폴러라이저를 지났다는 것은 폴러라이제이션을 측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측정해서 그 한 측정돼서 통과한 빛만 나오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도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화하기가 힘들어. 이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이게 probability라고 하면 주어진 문제에서 이 probability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몇 개의 example을 통해서 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free particle이야. 프리 파티클은 우리 기술하기 힘든데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재미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아닌 다른 포텐셜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강의 끝. 질문해.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파동함수가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야. 딴 데서는 다 0이야. 그럼 딴 부분은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웨이브 펑션이 넌제로인 부분. 그게 x가 제로부터 a 사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피니트 포텐셜 외를 보는 거야. 네가 지금 풋사이 제로가 제로이고 풋사이 a가 0인 일반적인 풋사이는 우리가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x가 음수일 때나 a보다 클 때.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구역은 제로부터 a 사이야. 그 사이에서 양쪽 끝에서 웨이브 펑션이 0인 함수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더라도 파동함수가 0인 경우는 그 바깥의 걸
우리 쉽게 0으로 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분 범위가 0부터 a까지밖에 안 되지.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지. 근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0부터 a 사이에 나머지는 다 제외할 수 있지. 왜냐면 부사 x가 0이니까. ux가 0이니까. 오케이? 아니, 델타 펑션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으로 바뀐다는 거야. 다른 아이겐 펑션의 컴포넌트가 전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델타 펑션은 아니지. 네가 만약에 포지션을 측정했다면 포지션 델타 펑션이 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측정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으로 바뀐다는 거야. 됐냐? 허진아? 지금 허진의 얘기를 다시 하면 이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어떤 웨이브 펑션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측정했다고 하면 측정한 순간 웨이브 펑션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델타 펑션은 아니지. 델타 펑션은 또 이걸로 다 전개를 해야지. un으로. 이제. 오케이.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없나? 다른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